안녕하세요. 조선의 두 궁궐, 경복궁과 창덕궁을 소개할 궁궐 해설사 손은희입니다. 경복궁은 조선이 건국되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궁궐이었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이 나서 다 타버렸지요. 그 이후 270년간 빈터로 있다가 고종연간에 경복궁은 다시 지어집니다. 경복궁은 또 아픈 역사를 가지게 되지요.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일제는 자신들의 건물, 특히 조선 청독부를 이 자리에 짓습니다. 1990년대부터 경복궁은 다시 복원이 되기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복원 중에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문은 광화문입니다. 경복궁의 정문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이전하기도 했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윗부분인 문루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서 멋진 모습으로 새로 탄생하게 되었지요. 광화문을 통해서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 궁궐의 다리는 금천결화가 합니다. 금지할 때 금자를 사용하고 있지요. 특히 경복궁의 금천교는 영재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다리를 건너시면 임금님이 계신 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경복궁의 가장 중요한 공간인 근정전입니다. 근정전은 행사와 의례의 공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조정에 드신 겁니다. 조정은 바로 이 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아래를 보시면 얇게 깔린 돌이 있지요. 이것을 박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임금님이 다니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양쪽에 늘어서 있는 돌이 보이죠? 예, 이것은 바로 풍계석이라고 합니다. 근정전은 2층에 월대 위에 놓여 있죠. 월대라 함은 달을 보는 대라는 뜻이기는 한데 높은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층에 월대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근정전은 정말 장엄하게 보이는 곳입니다. 근정전 월대 위에 난간이 있고요. 그 난간에는 또 동물들이 조각이 있습니다. 왕실의 중요한 행사와 의례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사신이 와서 사신을 맞이한다거나 아니면 세자가 결혼을 한다거나 임금과 신하가 조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근정전은 중요한 행사와 의례의 공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부에 높은 자리에 의자가 하나 있지요. 어자라고 해서 임금님의 자리입니다. 어자 뒤에 있는 병풍은 굽어져 있다 해서 곡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그림도 하나 보이지요. 네, 빨간색은 해를 의미하고 하얀색은 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해, 일, 달, 월 뒤에 있는 봉우리 5개. 그 그림은 1월 오봉도라고 합니다. 이 1월 오봉도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계신 자리에는 항상 저 1월 오봉도가 있었습니다. 사정전은 평상시 업무를 보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임금님은 업무를 보시고요. 공부도 하셨습니다. 임금님의 공부를 경연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몇 번 했을 것 같으세요? 네, 3번 이상 했습니다. 임금님은 공부를 하지 않을 건 줄 알았는데 공부를 했다니 놀랍지요? 근정전이 행사의 공간이었고 사정전은 임금님의 업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임금님은 일만 하실까요? 쉬시기도 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 강령전은 임금님이 쉬고 주무시는 공간인 침전이었습니다. 왕비의 공간 교태전입니다. 조선시대의 왕비하면 굉장히 편했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이 바깥의 일을 한다면 이 왕실의 일은 또 왕비가 책임을 졌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왕비는 한번 왕비가 되면 죽을 때까지 궁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비의 처소 뒤편에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밉니다. 계단 형태의 정원을 화계라고 하는데 이 화계에 갖은 꽃들을 심고 또 그리고 작은 우주를 담은 듯한 그런 아주 예쁜 정원을 가지고 있지요. 이곳은 대비의 공간 자경전 뒤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바로 이 굴뚝입니다. 이 굴뚝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어요. 자경전은 대비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담도 굉장히 예뻤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굴뚝에도 십장생, 장수를 기원하는 문양들을 새겨 넣어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경회루는 국가의 큰 연회가 열리던 장소였습니다. 굉장히 멋지지요. 하지만 원래는 담장이 둘러져 있어서 아무나 볼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조선시대뿐 아니라 현재에도 경복궁에 큰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10월에 방탄소년단이 근정전과 경회루에서 멋진 공연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창덕궁은 태종 때 이궁으로 지어진 궁궐입니다. 궁에 전염병이 돌거나 화재가 나면 임금님이 머물 또 다른 궁궐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바로 이궁입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이후에 경복궁이 지어지지 않고 창덕궁이 먼저 지어져서 사용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궁의 역할을 했습니다. 응봉자락이 깃대어져서 지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궁궐이자 또 아늑한 궁궐이기도 합니다. 현재 궁궐 중에서는 유일하게 세계 유산으로 등재된 궁입니다. 창덕궁의 금천교는 비담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비담금자를 쓰는 금천교라고 합니다. 창덕궁의 금천교도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많은 상징물이 있는데요. 다리 위로는 이렇게 서수들이, 또 다리 아래에는 해치와 현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지붕에 보이는 잡상들입니다. 저 잡상은 서유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러면 하늘로 들어오는 나쁜 기운엔 뭐가 있을까요? 불입니다. 궁은 많은 건물들이 나무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을 가장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켜주는 친구들이 있는 이 금천교를 지나면 드디어 임금님이 계시는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덕궁의 행사와 의례의 공간인 인정전 조정입니다. 뒤에 보이는 멋진 건물이 있지요? 바로 인정전입니다. 그럼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내부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무엇이 보이세요? 네, 전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마룻바닥도 보이고, 창문이 유리창입니다. 그리고 커튼은 황금색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 이유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이 바로 이 궁궐에서 머무셨기 때문입니다. 선정전은 왕이 업무를 보는 편전입니다. 선정전은 저 반짝거리는 청계화가 특징인 건물이지요. 청계화는 반짝거리고 예쁘지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궁궐 안에서 유일한 청계화 건물이 바로 이 선정전입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이 선정전은 왕의 편전으로 사용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왕비 혹은 궁궐의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시신을 모시거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필요했지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왕은 업무를 그 옆에 있는 희정당에서 보시게 됩니다. 왕의 업무 공간인 희정당입니다. 1917년 이 일대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희정당과 뒤편에 대조조는 다시 지어지게 됩니다. 경복궁의 강령전과 교태전을 헐어다 이곳에 옮겨와서 지으면서 서양식 형태가 가미되어서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공간은 순종에 차가 드나들었던 공간입니다. 1917년 화재로 다시 지어진 대조전은 왕과 왕비의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지붕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독특하죠? 저런 지붕을 무량각 지붕이라고 합니다. 보통 궁에서는 왕과 왕비의 침전을 무량각 지붕으로 만듭니다.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없는 거지요. 저기 보이는 홍보커는 사실 슬픈 장소입니다. 1910년 한일병합 이전에 우리나라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린 장소였습니다. 낙선제는 헌종이 후궁 경빈 김씨를 맞이하면서 지은 건물로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한 느낌입니다. 헌종은 사랑채로 사용할 이 낙선제, 그리고 옆에 경빈 김씨의 처소인 석복헌, 그리고 할머니를 위한 공간 수강제까지 이곳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이곳은
황실 식구의 마지막을 보낸 장소이기도 합니다. 순종에 비었던 순종 효황후께서 이곳에서 사시다 돌아가셨고, 영왕의 부인인 이방자 여사 그리고 고종의 딸이었던 덕혜옹주까지 이곳에서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낙선제는 독특한 창설과 누마루의 만월문 그리고 아름다운 후원까지 구석구석 예쁜 곳이 참 많은 곳입니다. 궁궐 여행 어떠셨나요? 우리 궁궐은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정각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아름다운 계절에 궁궐에서 여러분을 뵙고 싶습니다. 궁궐 해설사 손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